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주로 민생 사범이고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들은 배제한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인과 기업인,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단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실종된 고준희 양의 친부가 딸을 유기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고 그 끝에 고양이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특별 사면이 올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많았는데 일단 사면이 오늘 단행이 됐고 저희가 지금 좀 정신없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내용만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이 특별 사면이다 보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예. 대통령이 정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법권의 판단 자체를 역행하는 예.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도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런 발의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예. 이번 사항에서도 문재인 정부 자체가 소위 코드 특별 사면이 되는 것은 아니냐. 예. 이와 같은 비판과 나름대로의 문제 의식을 상당 부분 인식한 예. 그와 같은 지금 특별 사면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민심을 규합하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수 같은 것을 사면해주는 예. 이런 것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일반적 교통사범 관련돼서도 말이죠. 음주운전 1회 같은 것은 제어를 한다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 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음주운전 비롯한 교통사범은 역시 제어를 한 것으로 봐서는 예. 상당 부분 나중에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와 같은 생각도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깔려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라든가 이석기 통합진보당에 있어서 혹시 사면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네. 것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혹시 이제 여권에서의 동력이 집합하는 나름대로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식을 해서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특별 사면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사면이 아닌가 이렇게 총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찬찬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일단 운전면허 관련된 이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16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복권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은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 165만 건 정도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벌점 있지 않습니까? 예. 유턴 잘못했는 아마 저도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민생의 어떤 통합 차원에서 예. 벌금 감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 아마 지금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전 면허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아마 연말에 이 서민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운전면허,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관을 폭행했다든가 중대한 어떤 범죄 위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뺏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를 봐도 경제인, 공직자 부패 범죄 또 강력 범죄는 제외한다라고 예. 해서 특히 이제 보면은 지금 경제계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명분 속에서 지금 아무리 경제에 우리나라에 기여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면을 한다는 것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고려했는 것 같고 예. 정치인에 대해서도 특히 최근에 보면은 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이 예. 본인이 지금 민주당사에 들어가서 본인에 대한 수배도 해제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하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야 진보 보수의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예. 만약 이를 할 경우에는 결국 정권의 후폭풍이 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떤 배려 있는 내용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들 중에 일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이른바 BBK 저격수로 알려진 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상당 부분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됐는데 정치인 중에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그 사면의 대상이 올랐는데 예. 지금까지는 벌써 형이 다 끝났고 지금 그 10년 정도 이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네. 그 정치 자격이 제한된 상태인데 예. 그거를 복권시켰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게 맥락으로 그 수사의 그 맥락으로 봐서 지금 예. 그 BBK 관련된 그 예. 다스에 관한 그 수사가 사실은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예. 또 상당 부분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와 뭔가 그 맞물려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의 그 혐의 그 자체가 BBK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예. 허위 사실 그 유포의 그 혐의였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 공정한 선거권 자체를 피선거권 자체를 와해시켰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그때의 사실이 허위 사실이냐 이와 같은 법적 판단도 다시 해봄직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그 주변인의 그 진술에 의하면 상당 부분 그 다스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소유였고 그렇다고 본다면 BBK에 있어서의 관여성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합리성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물론 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그 밝혀질 그 대목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네. 그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정봉주 의원의 그 특별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가 아예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 대통령의 그 정권으로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예. 하나의 그 촉진제의 역할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도 해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이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이번에 또 지금 사면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입증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예.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민사나 형사 사건이 대부분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판단이 끝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회적 합의 치유라든가 특히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권에 내몰린 그런 상태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 그때 이 철거민들도 상당 부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갔던 경찰 인력들이 상당 부분 희생을 당한 네. 그런 사건이었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평가를 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또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철거자라고 해서 했던 처벌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도 다른 현장에서 또 유사한 걸로 해서 처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 유사한 걸로 계속 어떤 그런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면을 하되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면 대상에서 뺐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부분들도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상당히 뭐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2회라도 했던 사람에게는 전혀 뭐 사면과는 동떨어진 사면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렇죠. 좀 이걸 좀 앞으로도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주는 이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라도 이번 그 많은 사면 중간 제외한 것은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흉기를 위한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만약 이번에 사면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사면이 되니까 지금 보면 또 나중에 8.15에 또 사면될 수도 있다. 예. 또는 뭐 내년 성탄절 사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접적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이 음주운전에서는 보낸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사망 사고의 야기자 예. 그리고 또 난폭, 보복 보복운전 이런 케이스 거기다가 보면은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했던 예.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예. 이걸 만약에 석방해 줄 경우에는 결국 이와 같은 것이 범죄 위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법조인의 입장으로서도 잘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보니까 저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예. 그 사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지 뭐 여론이 또는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네. 예를 들면 이제 강정마을 예, 시위라든가 또는 사드 집회 시위 또는 그죠 세월호 뭐 집회 시위에 관련된 사람도 사면의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예. 그것에서는 여기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제외가 예. 됐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안 그 정치적 문제가 민감한 것인 이런 점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 그 부분은 소위 그 전문 시위꾼도 상당 부분 이제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시위 나타났다가 저 시위도 나타나고 뭐 그런 것에 있어서의 그 정치적 논란 내지 또 불씨를 키우는 것 자체는 온당치 않다라고 자체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뭐 판단한 점도 좀 뭐 주목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그 부분 플러스 지금 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제외가 됐고 한상균 위원장도 제외가 됐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지지층, 이 노동계 그리고 진보 일부 그분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 청와대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추가적인 어떤 지지율을 끌고 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예. 그와 같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할 경우에 오히려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주는 오히려 작용보다는 반작용이 클 것이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특히 이런 부분 쟁점이 되는 그 분에 대한 그 사면을 해야 되는지 여론을 보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사면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조금 높지만 예. 그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강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면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그 우리 사회가 분열된 사회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사면 카드를 던지는 것인데 그 사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통합되기는커녕 거꾸로 분열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면에 했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진보 쪽 사회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인 요청을 했을 때에 예. 그러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면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사면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대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년권 거의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유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면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좀 알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사면권을 그렇습니다.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실종됐었던 고준희양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에 이 야산에서 안매장 이렇게 쌓인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어제 야간에 친부가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 자백을 하게 된 그 이유 자체가 이 군산에서 이 가족 3명의 휴대폰 자체가 동시에 예. 작년에 끊어졌던 이와 같은 사항을 이제 추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생부의 집 앞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는데 예. DNA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혈흔이 누구 것이었느냐? 생부, 그다음에 계모, 그다음에 고준희 양이었다고 이렇게 밝혀졌죠. 그러면 이것이 외력이 가해져서 일정한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진술 끝에 추궁 끝에 결국은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 한 4시 반에 그 야산에 가서 나무 밑에 이불과 천에 쌓인 고준희 양의 그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본인의 현재의 그 얘기는 자기가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사망을 해서 이 사체를 옮겼다 이렇게 유기를 얘기를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4월 26일이었고 6일을 한 시점은 그 다음 날 4월 27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26일 날 그때 어디에 고준희 양이 살고 있었느냐? 지금 계모의 어머니하고 지금 예. 현재의 원룸으로 이사 오기 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계모의 학대 치사의 가능성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하나 더 또 생각하면 8월 30일 날 이사를 했을 때는 이미 고준희 양은 사실은 생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희 양의 예를 들면 머리띠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을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끝까지 자연스럽게 실종으로 숨기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들을 이 가족 3명이서 철저히 했다. 이런 상황까지 일단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을 많이 보도를 해드리는데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게 혹시나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든 시청자분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살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죽이고 또 친아빠가 이걸 유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아직 어린 나이고 예. 그리고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예. 눈도 약간 사시이고 또 정신지체적인 장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부가 뭐 이혼을 하고 그 내연녀와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네. 결국 새로운 어떤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하냐. 지금 그 11월 달에 지금 그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애가 아빠한테 갔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하고 예. 아빠는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해서 한 10일 넘는 동안 방치된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나중에 신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조차도 다 거짓말이었던 그렇죠.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이제 목격이 될 수도 있고 예. 어디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휴대폰이라든가 신용카드가 관련되는 그런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같은 아예 생체 반응이 없죠. 아예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단순 실종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그 이전에 더 중대한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때 추측을 하고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현장의 어떤 형사의 어떤 살아있는 감을 저는 믿긴 믿습니다만 예. 그와 같은 감을 조금 더 일찍 발휘해서 처음에 이제 실종 신고를 했을 때 단순 실종 사건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모들이 학대를 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보면은 뭐 10월, 11월, 12월 우리가 문제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4개월 이전인 예. 4월 달에 사망을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 수사기관을 탓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그 생부와 어떤 계모를 비롯한 그 관련되는 어떤 가족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그 생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죽은 채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정말 살해 행위를 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이 밝혀서 정말 죽은 고준희 양의 어떤 억울한 어떤 죽음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뭐 시신을 유기할 때도 뭐 공모를 했는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체 유기를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또는 제3자가 함께 한 것인지 이것부터 일단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사망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실수에 의한 학대 또는 훈육에 의한 치사였느냐 예. 아니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을 갖고 이 아이를 살해한 것이냐 그렇다고 했을 때 아버지 혼자 한 것이냐 아니면 계모의 어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망 날로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체의 부식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밀 감식을 통해서 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지 그러면 이런 뼈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현재 사체 발견 상태가 혹시 훼손된 것인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과 공범 가담 경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역할, 지위 등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실종 신고를 첫 번째 도대체 왜 했을까? 이미 죽은 걸 알았을 것인데 왜 네.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TV에서 고준희 양의 어떤 동선을 추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일단 뭐 범죄자에 대한 심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고준희 양이 지금 5살, 6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 취약 통지를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 곧 초등학교도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실 자체가 분명히 학교에서
또는 경찰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관심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숨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실종 사고로 위장을 해야 되겠다. 예. 알리바이도 주의 주장을 계속 하고 말이죠. 이런 생각 자체가 사망 사고 이후부터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복에 하게 되면 무엇인가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순차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먼저 동시에 구입했지만 이것을 개통한 시간을 보면 예. 이 세 명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한 것. 예. 이 점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자연적인 일상생활 중에서 아이가 없어지거나 사라졌다. 이것을 계속 그 주장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주의 주장도 무엇인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인은 그 생각을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CCTV가 한 군데가 아니고 특히 이 원룸 주변에는 바로 옆에 세 개가 있었고 예. 그 주변에 29개가 있었습니다. 32개가 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사고라고 하면 어느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다 안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예, 이사를 와서 마치 그 상황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사 오기 이전에 예. 이미 사망을 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마음은 이 세 가족이 공통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가 거기에 살았으면은 머리카락이라도 나오고 우리 각질이라도 나왔을 텐데 흔적이 그게 있어야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찰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직감적으로 해서 그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범죄에 어느 정도는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의 처벌을 받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친부와 또 그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를 오늘 긴급 체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예. 그 죄명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자백했는 것이 사체 유기. 본인이 죽은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 군산으로 지금 그 차로 50분 떨어진 곳에 묻었다라는 그 자체는 일단 사체 유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체 유기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죽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은 그런 살인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세 명이서 살인하는데 가담을 했다고 하면은 예. 셋 다 이제 그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그 아이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사체유기죄의 공범으로 해서 처벌될 것인데요. 결국 세 명 다 구속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